반갑습니다. 저는 클라우드랩의 박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그 교육 받으시는데 굉장히 또 피곤하신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진짜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갈급하신 어떤 우리 건설 현장에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분들도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두에 우리 소개하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위험성 평가라는 어떤 그런 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약 2014년도에 이제 런칭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8년 전이죠. 그때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또 원래 건설 관련해서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하는 그 위치에 있었고요. 뭐 ERP라든지 공사 관리라든지 현장 관리라든지 뭐 이런 솔루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시스템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 시스템 보니까 구성들이 대부분 이제 문서 관리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만 잘 만들면 되는 시스템, 발주처라든지 또는 노동부라든지 또는 공단에서 나왔을 때 잘 보여주면 되는 체계, 이게 이제 건설 현장의 어떤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하는 안전관리. 그래서 이거는 안전관리가 아닌데 안전관리를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밖에 나가서 점검 위주로 하면 좋겠다. 마침 그때는 또 내선안에 어떤 스마트폰 체계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근로자들까지 100% 보급률은 아니었거든요. 보급률이 굉장히 우리 일반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사무직 직원들은 대부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자들은 아직까지 투지폰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를 보고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그러니까 사무실 말고 밖에 나가서 안전관리를 하면 좋겠다.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뭘 안전관리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의 관리감독자라든지 안전관리자가 폰에서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그 입력과 동시에 문서 관리는 끝장냈으면 좋겠다. 그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포인트로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진행형입니다. 이게 완결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만큼 안전관리가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굉장히 큰 대기업부터 해서 아주 작은 기업까지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너무 작은 기업에 포커싱해서 만들면 또 대기업이 못 씁니다. 그들은 조직 체계적으로 이렇게 확인 과정들이 굉장히 좀 단계별로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난이도로 만들어야 될까, 어떤 규모로 만들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에 대한 전체 안전관리 그 PDCA를 맞춰갖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우리 5대 건설사들의 어떤 그런 운영 캐파들 어디까지 범위에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려서 우리 좀 작은 기업들도 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조정하고 코디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 기능이 아무리 편리해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어떤 내용 계약적으로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책자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건설 현장의 그 위험성 평가의 주요 법적 근거가 이제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붙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산업법은 크게 이제 36조였었어요. 예전에 저게 43조였습니다. 근데 근로자 참여 기준이 드러나면서 2020년 1월 달부터 36조로 바뀐 겁니다. 저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원청에 있는 관리 감독자들도 인발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만들고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만들고 검사받기 위한, 그러니까 숙제 검사받기 위한 문서 관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자들도 인발부 안 되고 근로자도 인발부 안 되는 그런 현실이었었는데 이제 법이 그걸 이제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2020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시스템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시행령에 보면은 관리 감독자와 안전관리자의 어떤 직무에서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누구냐면 관리 감독자입니다. 해당 공사에 대해서 공법이라든지 시공 방법, 뭐 시공 절차 요소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위험을 도출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확인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하고 있었어요. 문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은 그 문서 만드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회사를 위해서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리 감독자의 직무가 유해 위험 요인 및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근데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정도.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모니터링하는 이제 관리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에 대한 기록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위험 요인 결정, 조치 내용들. 여기 이제 산업법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뭐 중대재해에 대한 어떤 게 중대재해냐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법률적으로 4조 1호에는 이런 안전보건 어떤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대한 관한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저 조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시행령이거든요. 근데 시행령 보면은 시행령 4조 3호에 보면은 이제 이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뭐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진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여기 산안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본사에서 실시를 관리 감독하면 뭐 그걸로 하는 걸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처법이 올라오면서 위험성 평가가 되게 더 중요해진 거죠. 왜냐하면 중처법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법적인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7대 핵심 요소는 무엇이고 또 저거를 저희 시스템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크게 7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장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이 드러나야 되겠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근로자가 참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 중심의 위험 요인이 파악돼야 되겠다. 그리고 중점 위험 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사시에 비상 조치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6번째는 이런 활동의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평가 및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7번째는 협력사죠.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면 각각 메뉴별로 있어요. 5대 핵심 기능은 본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을 제공해 주고요.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TBM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유해 위험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위험 발굴, 안전 점검, 작업 허가, 순회 점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위험 요인에 대한 어떤 제거, 대체,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상조치 계획 수립들은 뭐 작업 중지권이라든지 긴급 상황 알림, 뭐 안전 지킴이 이런 기능을 통해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는 협력사 및 근로자에 대한 통합 관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은 크게 이제 웹 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웹은 이제 주로 이제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이제 관리 감독자들이라든지 안전관리자들께서 좀 아니면 소장님께서 이제 보고자 할 때 편리하게 이제 화면을 넓게 보고자 할 때 또 출력물을 뽑고자 할 때 이제 웹 시스템이 유용하겠고요. 주로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이 잘 돼야 되겠고요. 현장에 가시면 대부분의 이거 협력사들이 현장 사무실 꾸리고 있지 않잖아요. 뭐 아파트 공사 가 보시면 거기에 주요 공종들만 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만 PC 버전을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모바일 버전만 있어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계속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이런 모바일 기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장, 방수, 조적, 도장, 타일, 습식 뭐 이런 업체들 대부분 뭐 치고 빠지기 식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PC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나마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뭐 주요 공정들도 이렇게 이제 사무실 꾸리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50억 미만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1, 20억짜리 뭐 간단한 뭐 건물 짓는 공사는 사실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안에 어떤 안전 관리가 돼야 됩니다. 뭐 어떤 기능은 모바일에서 되고 어떤 기능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본 모바일에서 모든 기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PC에서는 출력물을 뽑기 위한 거, 그러니까 에비던스를 모으기 위한 거, 언제든지 안전 관리 열심히 했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비던스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PC 버전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PC가 메인, 모바일이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정도였거든요. 이제 조회하는 기능들. 근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모바일이 활동, PC가 조회. 뭐 이렇게 활용하시도록 이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 현장이 개설되면 이제 초기에 이런 그 세팅을 합니다. 초기 세팅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현장에 사용할 사용자를 등록하고 이제 그게 협력사가 있으면 이 협력사를 이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이제 공사가 아니면 협력사를 등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교육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현장 방문해서 기본 방문 교육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육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들은 굉장히 자주 바뀐다는 어떤 그런 그 사실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정규직 비율이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 정규직 비율이 50%를 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자주 수평이동이 있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교육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사업이야.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래요. 이건 교육 사업이다. 시스템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교육이 안 되면 못 쓴다. 바뀔 때마다 교육해라. 마치 안전관리 컨설팅 하듯이 방문해라. 라는 게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제주도까지 가느냐 하겠지만 비용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는 김에 주변에 있는 저희 고객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방문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저희도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화면인데요. 시스템은 크게 이제 요즘은 그 웹 시스템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좀 사용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열어보니까 이제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막 그 저희랑 비슷하게 급조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스템을 보면은 막 이게 화면 설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조잡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감히 제가 뭐 남의 시스템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테스트도 많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오픈돼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시스템 잘못 오픈했다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안티가 쌓인다는 걸 사실 알거든요. 저는요. 근데 좀 안 좋으면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열리는 기능들은 충분한 테스트가 됐고 충분히 기능적으로 저희가 검증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씩 좀 천천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익스플로러가 올해 6월 이번 달까지가 이제 마감되기 때문에 차세대 시스템은 네 맞습니다. 익스플로러 없이 엣지나 크롬 그 엔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신의 시스템으로 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화면들에 이제 편의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기능 중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뭐 카톡 상담도 있고요, 매뉴얼도 있고 또 동영상도 숨어져 있습니다. 저 메뉴 들어갔다가 잘 모르면 동영상 탁 열면은
동영상 매뉴얼이 쫙 열리면서 그거 보고 이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교육이라고. 교육이 안 되면 쓸 수 없는 게 현장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편의 기능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현장,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갈지, 어떻게 메뉴 구성을 갈지, 뭐 즐겨찾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원격 지원, 카톡 상담 하다가 뭐 상담, 나는 내 스타일은 카톡 상담이야, 스타일은 동영상 보는 거야, 아니야 전화 걸 거야, 아니야 방문 요청해, 뭐라도 좋습니다. 현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저희 어떤 관리 체계입니다. 네, 공정 등록인데요. 이제 ERP든 건설 공사 관리 ERP든 안전관리든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ERP라는 게 뭡니까? 현장이 개설되면은 뭐죠? 현장에 계약 내역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해요? 도급 사업일 경우에는 계약 내역을 기반으로 실행을 만들죠. 실행을 만들고 그거 안에서 이제 실제 투입을 하면 나중에 투입 대비 뭐 도급 손익, 뭐 실행 대비 도급 손익,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런 ERP를 잘 만들면 우리나라에도 ERP를 갖다가 잘 성공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즉 건설업은 ERP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역을 만들기 전에 저런 표준 공정을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표준 공정을 갖다가 저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표준 공정 2,882개를 제공해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위험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끔. 근데 거기서 모자라면 또 추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직접 본사에서 또는 현장에서든 되어 있고요. 그 2,882개의 공정의 그 작업 위험 작업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위험 요인과 개선 대책을 저희가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정 등록이 끝나면 자사 직원들을 등록하고요. 직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뭐 현장 가면은 현장 이동에 대한 처리만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이제 이동해서 갑니다. 뭐 어떤 아파트 공사는 어떤 건설사가 1차 현장, 2차 현장 두 개 현장을 같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럴 경우에는 두 개 현장을 모두 이제 권한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선 전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 매니저마다 자기가 해당되는 공정만 찾아서 현장만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력사도 이제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가 협력사를 갖다가 이제 웬만한 협력사는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처음 사용하시는 건설사는 이제 저희가 등록된 협력사 중에서 이제 조회해서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처음 들어온 협력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많은 협력사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대부분 들어와 있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등록하시는 그런 구조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초 위험성 평가예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하면 최초, 정기, 수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그 위험성 평가 지침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최초는 공사 시작할 때 공종별로 하는 게 최초고요. 정기는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이 얘기는 1년 미만의 공사는 최초만 하면 되는 거겠죠. 정기는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이게 뭐 주요 공정들은 기계 설비라든지 전기 공사라든지 또는 뭐 철근 콘크리트, 토목 이런 공정들은 아마 1년에 한 번씩 정기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게 예전에 과거에 제가 처음 이 서비스 시작할 때는 최초 위험성 평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위험성 평가를 갖다가 본사에서 공정별로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가 대우건설이네. 근데 대우건설은 건축도 하고 토목도 하고 플랜트도 하고 택지 개발도 하고 하수관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공정들을 다 본사에서 구비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현장이 토목 현장이면 본사에서 만든 걸 딱 복사해 가는 거겠죠. 우린 토목이니까 토목에 맞는 거 가지고 이제 본사에서 복사 받아서 이제 최초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과거의 최초 위험성 평가 개념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위험성 평가에 어떤 개념이 들어갔다 했죠? 제가 최초에 아까 처음에 맞아요. 근로자 참여. 근로자 참여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초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인발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위험성 평가는 원청사에서 현장에서
한 번에 본인 그 현장이 만약에 이제 아파트 현장이면 아파트에 맞게끔 마스터 DB를 만들어야 되고요. 마스터 위험 요인 개선 대책. 이 공정이 24개월짜리면 24개월치를 만드는 거죠. 최초로 한번 하는 거죠. 최초 항목 등록입니다. 이걸 최초 위험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목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사가 들어올 때, 협력사는 들어오는 시기가 좀 다르죠. 처음에 이제 공통가설공사부터 해서 뭐 파일공사, 뭐 토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주요 공정들 들어오고 나중에 마감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정들이 들어올 때마다 만약에 공통가설공사가 뭐 3개월짜리네, 그럼 3개월짜리 위험성 평가를 협력사가 입력을 해서 제출하게끔 해야 되는 거겠죠. 왜? 근로자 참여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규정을 지켜가면서 위험성 평가 하셔야 돼. 최초도. 우리 위험성 평가 규정의 고용노동부 지침에 보면은 최초의 위험성 평가는 아직 뭐 근로자가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초도 이제 근로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원청사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이게 아파트 공정이면 여기에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철근공사 이렇게 협력사마다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협력사는 그걸 보고 본인들의 최초 위험성 평가를 만들고 본인들이 또 이제 여기에 없는 것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추가해서 한 번 제출하는 게 이제 최초 위험성 평가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시스템이 저희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적 기준에 맞게끔 편리하게 하려고 그 내용들이 여기도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C 버전이든 스마트폰 버전이든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하고 교육만 잘 들으시면 동영상도 보시고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험성 평가입니다. 수시험성 평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2주간의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그게 2주라는 개념은 뭐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한 달씩 끊어도 되고요. 또는 일주씩 해도 되고요. 매일같이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시험성 평가라는 거는 바로 목전에 닥친 가까운 미래에 진짜 위험을 뽑아내는 과정이겠죠. 최초는 공정에 우리가 뭐 나는 기계설비 공사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할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정표와 계약 내역을 보고 만드는 거겠죠. 근데 수시는 그렇지 않죠. 이번에 만약에 배관 뭐 용접을 한다. 일주일 내내 배관 용접을 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위험인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지는지를 갖다가 사전에 평가를 하는 거죠. 위험성을 도출하고 그 개선 대책을 갖다가 이제 수립을 하고 그걸 이제 만약에 우리가 원청사가 있으면 협력사는 원청사에 제출도 하고 근데 원청사는 그걸 보고 관리감독자의 의견 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 또는 소장님의 의견을 첨언해서 해당 양식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 양식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양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실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끔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저렇게 하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본인이 안전관리자인데 불구하고 소장님 의견도 입력해야 되겠고 관리감독자 인바브 안 되는데 관리감독자 의견도 막 입력하고 왜 이제 결국은 이제 문서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바꿔줄 때 누군가가 어떤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좀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면은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이 사실 저희 시스템 중에서 가장 잘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근로자 참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걸 제출할 때 세 가지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종표, 그 다음에 근로자 참여에 대한 증거물, 그게 뭐냐면 사진 플러스 그 다음에 서명 사진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죠. 회의라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회차에 대한 지난 위험성 평가에 대한 피드백.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것들이 잘 못됐는지, 또 잘 된 점은 뭔지, 뭐 이런 또는 공지사항은 뭔지, 또 이슈는 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맞아요. 이번 회차에 대한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중점 위험 요인을 확정하는 과정이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저 회의의 기본 어떤 위험성 평가는 뭐냐면 등록부가 되겠죠. 협력사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 또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중점 관리 항목을 갖다가 이제 도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도출한 중점 관리 항목 이렇게 중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점 관리 항목 뽑아냈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중점 관리 항목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뭐해요? 예, 점검 활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배관 용접을 하는데 용접할 때 어떤 위험이 있어요? 예,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위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어떻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선 대책이 잘 작업 중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매일매일 관리 감독자가 현장 가서 그 작업 사항 보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중점 관리 항목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고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한 점검인데요. 그 점검은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일일 안전 당직자 지정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당번제를 지정하는 건데요. 누구나 가서 이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예, 그날 일일 안전 당직자가 점검할 수 있고요. 조금 저걸 더 좀 디테일하고 활용하면은 각 공종별 담당자가 자기 거는 자기가 점검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건축 기준을 봤을 때는 건축 담당, 전기 담당, 뭐 기계 설비 담당, 토목 담당 이런 담당자들이 각자 자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이 잘 예방되고지를 갖다가 점검하는 게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네, 이게 일일 안전 점검 등록인데요. 이게 이제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해서 이제 PC 이제 화면에서는 이렇게 제공되지만 주로 이제 여기서 진행되겠죠. 왜냐하면 점검 사진을 찍는 거는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없으면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사진 올리면 PC 버전도 되긴 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PC로 받아서 올리는 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이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올라간 내용은 바로 일일 안전 점검표로 올리자마자 문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활동하면은 문서는 나오게끔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이제 제출하면 소장님은 모바일로 이렇게 승인을 합니다. 현장에 소장님이 승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발굴 위험.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위험이잖아요. 어떤 위험이 있을 거야라고 우리 예상했던 위험이지만 추가 발굴 위험은 갑자기 눈에 띄는 위험들이에요. 현장 다니다 보면 사실 저게 더 많거든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기업들은 저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위험을 발굴하고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협력사한테 또는 직영이면 담당자한테 조치를 요청하는 행위들. 사실상 저런 행위들을 지금 현장에서는 대부분 하긴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뭐 밴드나 단체 톡을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체 톡이나 밴드는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건 맞아요. 그게 뭐 진일보된 건 맞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체 톡은 각자 뭐 구성원들이 10마디씩만 하더라도 톡 1000개가 금방 쌓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죠. 단체 톡 하다가 과거에 내가 어떤 이야기 했을까, 아니면 과거에 누가 올렸던 사진을 보고 싶은데 막 찾아 헤맨 적 있죠. 앞으로도 막 백해갖고. 근데 저걸 갖다가 중요한 위험 사진을 갖다가 단체톡에 올린다는 사실은 나중에 찾아야 되는 굉장히 또 불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문서화도 안 되고 누군가는 또 PC로 다운받아갖고 또 문서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입력과 동시에 바로 이제 문서로 포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위험을 발굴하면 해당 협력사의 근로자 모든 직원들한테 이제 푸시 알람 메시지가 이제 쫙 바라시 이제 건설 용어로 바라시 쫙 퍼져 나가죠. 쫙 분산돼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협력사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조치를 하고 조치 보고를 하겠죠. 근데 그런 행위들이 모바일에서 이루어지지만 근데 문서적으로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서는 그대로 이제 키핑되어 있는 거죠. 누가 이제 그걸 또 문서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적합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 중점 관리 항목이 불량이거나 뭐 추가 발굴을 내려놓는데 협력사가 조치 기한은 조치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부적합으로 자동으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적합 발행과 동시에 해당 협력사 또는 해당 직원들한테 이제 알람 메시지가 가는 거겠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조치를 또 보고하고 이제 문서와 요구사항에 맞게끔 다 키핑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작업 허가, 아까 이제 서두에 PTW라고 말씀하셨죠. PTW라는 게 2019년 4월 달이었죠. 건지법에서 또 강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추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 조치에서 이제 PTW를 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주로 공공공사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민간 발주처라든지 공사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작업, 밀폐 공간 작업, 뭐 화기 작업 또는 뭐 중장비 작업, 뭐 여러 가지 그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직접 허가를 요청하고 해당 허가를 하는 원청사라든지 아니 주무 어떤 공사팀은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겠죠. 그랬을 때 물론 저기서는 스마트폰 갖고만 매뉴얼을 하지만 메뉴 다 입력이 끝나면 이제 저게 이제 문서로 이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승인을 하는 거고요. 승인하는 순간 이제 모든 서명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할 때는 이제 PTW에 대한 항목을 작업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체크리스트 있죠. 안전 체크리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이때 추가 위험 대책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의 작업전 안전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그 사진을 찍습니다. 요청하시는 분이. 그리고 요청을 하면은 이제 승인 내리는 사람이 이제 승인 어떻게 하냐면 그 요청된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현장 승인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고 승인을 해줍니다. 이제 물론 그게 작업 허가 요청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승인을 합니다. 뭐 아니면은 이제 수정 요청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PTW가 사실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사실 마감대 있잖아요. 마감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마감대는 뭐냐면 좀 큰 현장이 큰 대규모 현장들 같은 경우는 저거 PTW 제대로 하게 되면 있잖아요. 소장님은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사인하면은 저게 하루에 막 30장씩 발생하거든요. 그럼 막 사인해야 돼요. 막 자리 못 비웁니다. 근데 저거는 어떻게 해요? 자리 비워도 승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밥 먹다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승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문서는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자, 명일위험 작업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게 이제 그 건설사마다 조금 용어가 다릅니다. 어떤 건설사는 명일위험 작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설사는 저거를 일안전회의라고 합니다. 또 어떤 건설사는 컨설팅 업체가 정해줍니다. 뭐 9 to 5, 뭐 5 to 9 그렇습니다. 저게 뭐냐면 오늘 시점에서 내일 바로 가까운 내일 위험 작업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2주간의 위험성 평가 한다 그랬죠, 그죠? 그거 갖고 안 돼. 2주간의 위험성 평가 했지만 2주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은 현장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주간의 위험성 평가에서 도출했던 그 중점 관리 항목을 기반으로 뭐 해요? 오늘 시점에서 내일 걸 한 번 더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매일 오후 5시나 그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9 to 5, 막 5 to 9 그런 용어가 거기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협력사를 다 모여서 안전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일 안전회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 과정을 잘하면 현장의 위험 관리 되게 잘 되는 현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이렇게 뽑아냈지만 내일 보니까 작업 안 하는 공정도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그 항목은 삭제해도 되고요. 쓸데없이 작업 확인하러 갈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수정도 하고 추가할 거 추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점에서 내일 위험을 보면 뭐예요? 위험 위치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공 장소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도 그대로 키핑해서 이제 수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게 확정되면 저게 각각 공종별로 어떻게 돼요? 맞아요. TBM 교육 문서가 만들어져요. TBM 교육자로 생성이 됩니다. 저걸 바뀐 내용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5시에 바뀐 내용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생성돼서 오늘 이러이러한 위험이 다시 우리가 협의된 내용이니까 이 내용 가지고 이제 교육하는 거겠죠. 각 공종별로 협력사별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 전기, 각각 협력사들 다 따로따로 자기 것만 보고 근로자들한테 TBM 때 이제 툴박스 미팅 때 이제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과정 속에서 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들이 또 형식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순회 점검인데요. 저것도 산안법상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순회 점검을 하는 건데요. 저거는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한 내용보다는 즉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현장의
어떤 점검 사항들이 각 현장별로 그 기업별로 조금 다르게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뭐 현장에 뭐 어떤 그런 뭐 시건 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또는 뭐 화재 이런 부분들이 뭐 잘 되어 있는지, 뭐 현장에 뭐 지형지물은 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순회 점검해야 되는 항목들을 갖다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만들고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문서화로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점검과 동시에. 저게 순회 점검이 약간 좀 그 뭐가 있냐면 저게 지금 저희가 오픈을 안 했지만 지금 오픈 준비 중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테마 점검이라고. 테마 점검. 이 테마 점검은 그 우리가 위험성 평가라는 중점 관리 항목으로 현장의 모든 게 점검이 되지 않거든요. 현장에는 각각의 어떤 그 테마별로 점검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생성을 해서 현장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테마 점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그런 점검하고 비슷한 게 순회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오픈되는 그 다음 버전에는 테마 점검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입력해서 현장마다 중요한 점검들을 갖다가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점검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즘 국토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건진법상 이제 안전관리계획서상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현장에는 유해위험계획서상 그 산업법에 대한 안전관리,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상 건진법상 안전관리,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를 자체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8가지 공정이거든요. 가설공사, 굴착공사, 뭐 성토 및 절토, 해체, 뭐 콘크리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현장에 따라서 해당이 없으면 점검 항목에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감리가 요청하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광주광역시에서 학동하고 올해 화정동 그 붕괴가 사실 그 이후로 저게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해체공사, 하나는 콘크리트. 그래서 현장에 좀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안에는 뭐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경도, 강도 뭐 이런 것들 확인하고 이런 것들도 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실제로 해당 현장에 맞게끔 모바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들은 PC에서 이미 세팅된 거를 이제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8가지 공사 중에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목별로 OX 칩니다. OX에서 저걸 입력하면 사무실 들어가면 문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사진까지 올라가 있고, 사진 찍고 와서 사무실 가서 막 사진 삽입하고 문서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요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시간이 좀 남은 시간은 뭐 하냐면 제가 저희 시스템 라이브하게 한번 딱 열어놓고 보여드릴 겁니다. 준비됐나요?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이제 뭐냐면 최초 정기 위험성 평가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추가 눌러 추가. 추가하면 여기에 기본 모델이 있어 배분도 있고요. 기본 모델 가져오기는 뭐냐면 저희가 제공한 3만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력사가 되게 열악하잖아요. 협력사들은 생각하기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제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3만 개 기본 모델을 제공해 주면 그 중에서 본인들이 찾는 것도 잘 찾으세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배분 내용 가져간 건 뭐냐면 원청사에서 배분해 준 내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평가 모델링은 뭐냐면 공단 자료, 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 평가 그 기본 포맷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위험 요인과 이 개선 대책을 갖다가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냅두면 또 안 되겠죠. 저희 교육을 그렇게 해요. 그거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라고 합니다. 6화 원칙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하면은 많은 공사 현장들이 다 똑같거든요. 내용들이 막 콘크리트 내용이 다 똑같아요. 전기는 똑같고. 그래서 뭐냐면 그 현장에 맞게끔 6화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 내용을 입력을 수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주면 가장 베스트고요. 제가 이렇게 베스트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협력사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꾸준하게 저희가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게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협력사는 어떤 게 매뉴얼 주고 써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험 선평가 한번 가볼까요? 수시험 선평가 마찬가지로 한번 출력물 다 작성된 거를 이렇게 각각 스마트폰 갖고 입력했더니 그냥 문서로 나와버리네.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들 그냥 엑셀 갖고 만드는 문서잖아요. 저거 그냥 각 협력사가 자기 것만 입력한 거예요. 그리고 관리감독자들, 원청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소장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근로자 참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근로자 대표 의견, 근로자 대표 서명. 그래서 약간의 어떤 법적인 컨설팅이 들어가면서 업무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약간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입력만 해라. 문서 나오게 해줄게 라는 개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점 관리 항목 가볼까요? 중점 관리 항목 일일 안전 점검 가볼게요. 일일 안전 점검 가볼게요. 이게 출력물 한번 눌러보세요. 출력. 이렇게 나옵니다. 저것도 이제 우리 위험성 평가 제공한 중점 관리 항목을 모바일로 점검했을 때 사무실 들어와 보니까 문서는 만들어져 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문서 만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안전 활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래서 안전은 밖에 나가지 말고 안전이라고 하지 말자. 문서 작업을 안전이라고 하지 말자. 계속 그런 컨셉으로 갑니다. 또 닫으세요. 자, 추가 발굴 위험 가보세요. 추가 발굴 위험 현장에 발굴한 거 볼까요? 조약 열어주세요. 출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지시한 사람에 대한 지시.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어, 위험 치워줘 하고 지시 내린 거예요. 오른쪽은 누군가가 조치 내역을 올린 겁니다. 저것도 이제 카톡에 올리면 아까 문서 정리 안 된다고 했죠.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이제 문서까지 정리되는 형태로 갑니다. 가세요. 그 다음에 부적합 가볼까요? 현장의 중대한 부적합에 대한 내용들은 모바일로 입력하면 이와 같이 또 문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물까지 NCR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협력사가 저런 문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가 문서를 만들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저걸 갖다가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 내일 만약에 노동부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막 한 달치 막 만들고 있잖아요. 거꾸로 막 한 달치 막. 이게 이제 현장의 실정인데 그런 거를 사실 없애야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활동 위주로 갔을 때 문서는 나오게끔 문서를 작업을 위한 작업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닫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PTW 한번 가볼까요? 아까 이제 PTW 가볼까요? 출력. 저것도 이제 아까 제가 모바일로 입력한 거 같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소 작업, 화기 작업에 대한 부분들, 추가 위험 요소 안전 대책, 현장 가서 안전 조치 확인한 거, 그다음에 서명들, 각각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그다음에 소장님 쫙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 현장에 발주처가 작업허가는 제가 확인할게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소장님 위에 발주처 사인이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것도 가능합니다. 설정만 조금 바꿔주면 저것도 가능합니다. 닫으세요.
그다음 뭐 올 것 같냐면 아까 그 자체 일 안전 점검 가보세요. 자체 일 안전 점검. 이게 건축법상 아까 8가지 공정 중에서 저렇게 작성한 거거든요. 자, 출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점검한 내역들이. 저거는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선택해서 했거든요. 현장에서. 그다음에 닫고요. 이제 지금 뭘 제가 볼 거냐면요. 아까 제가 본사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본사에서는 현장이 30개인데 잘하고 있어. 어떤 현장은 되게 잘하는데 못하네. 뭐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중처법에서는 실시를 모니터링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효과적으로 하는 화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당근책을 씁니다. 이제 개인별로 이제 좀 잘하는 사람들은 좀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좀 잘 활동 안 하는 사람은 조금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출력해 보세요. 이게 개인별 점수거든요. 개인별 점수가 전 현장에 그러니까 1등부터 맨 하위 등급까지 나옵니다. 저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제가 일일 안전 당직자 지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추가 발굴이라든지 부적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의무 사항을 하루에 몇 건씩 이런 걸 약간 좀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잘하면은 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고요. 못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수치화합니다. 개인별로도 누가 제일 잘했고 뭐 1등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수성로드에 있는 아파트 현장이대. 뭐 2등은 보니까 저 제주도에 있는 누구네 하고 이제 전국에 있는 관리관 목자의 어떤 그런 누가 잘하고 못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당근책을 씁니다. 연말에 이렇게 좀 시상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협력업체 성과 추정 볼까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저거 아무리 잘 만들어졌으면 뭐해? 협력사가 안 따라주는데. 맞는 말이죠. 그래서 협력사도 이제 약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협력사도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협력사의 공정마다 적합률이 떨어지면 점수가 떨어지고, 부적합 조치율이 떨어지면 점수가 떨어지고, 추가해야 하는 조치율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협력사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거예요. 연말에 내년에 협력사 등록할 때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합니다. 협력사가 도와주니까 절반은 돌아가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청에서는 좀 부끄럽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력사가 일종의 어떤 그런 그 열심히 할 수도 도와주는 스모킹 건입니다. 그분들이 탁 쳐줘야지만 돌아가거든요. 자, 닫고요. 그 다음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3항 중점 모니터링 맨 밑에 가보세요. 중점 일단 위에 거만 가보세요. 위에 거. 모니터링 한번 가볼까요? 위에 거 모니터링. 출력. 저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이 지금 3개잖아요. 하나, 두 개, 3개인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저게 뭐냐면 현장에서 오늘 몇 개를 점검했는데 현재까지 몇 개를 일주일 동안 몇 개를 점검했는데 몇 개는 뭐 적합, 부적합이 몇 개, 추가 발굴은 몇 개 발굴됐고 조치는 몇 개 됐고 미조치는 몇 개고 부적합이 몇 개 나왔는데 조치는 몇 개고 미조치가 몇 개고 저걸 갖다가 이제 그 본사의 CSO가 저걸 확인하는 거죠. 이쪽에 모니터링 닫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진짜 위험서표가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 하나 더 보세요. 출력, 체크 출력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나와. 체크 출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은 지난 회차, 반 우측에는 이번 회차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을 보는 거예요. 현장에 30개면 30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 현장에 이전 회차에 대한 위험성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한 점검 항목 플러스 점검 내용, 이행률 보고 그다음에 우측에는 이번 회차에 대한 위험성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겠죠. 그래놓고 저걸 갖다가 이제 회사에 맞게끔 그 결제 라인을 돌려버리면 본사에서 CSO하고 대표이사님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본사의 경영진의 리더십 부분이 저거거든요. 본사에서 관여하고 확인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거든요. 저걸 통해서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됐을 때 저런 성과 측정이라는 게 저희가 100대 건설사를 서비스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요구한 걸 받아주면서 이렇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성과 측정이 한 40-50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타입별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회사 맞춤형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명을 저도 뭐 두서없이 했지만 저게 끝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건 사실은 저거보다 제가 생각하는 거에 지금 한 30%가 지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70%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혁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비주얼하고 시각적인 걸로 좀 앞으로 좀 접근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오늘 교육을 뭐 이렇게 들으신 분들을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적용돼서 여러분들 안전 활동과 안전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